세종 FM 라디오 상담실. 안녕하세요. 세종 FM 라디오 상담실 김보성 인사드립니다. 약이 아닌 건강과 관련된 식품은 세 가지로 구분을 한다고 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인증을 해주는 건강기능식품과 식약처의 인증은 없지만 건강에 좋다고 인식하는 건강보조식품, 그리고 다른 일반 음식보다는 좋은 영양소가 들어있는 식품을 건강식품이라고 하죠. 모두 건강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이게 어떤 차이일까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요즘 저희가 말씀드리고 있는 글루타치온은 아직 식약처 인증을 받지 못한 제품이라고 하는데요. 글루타치온 섭취와 관련한 질문에 대한 건강상담 세 번째 시간 준비했습니다. 네, 우리 청취자 여러분에게 뼈가 되고 살이 되는 소중한 말씀을 전해주실 분, 세종경희한방병원 김명식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간 건강 그리고 노화 예방, 항산화에 효과가 있다고 요즘 많이 광고하는 이 글루타치온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고 있는데요. 저도 궁금해서 찾아봤더니 아직 건강 기능식품은 아니더라고요. 건강 보조식품이라고 그랬구나. 그렇죠. 네. 이거 한글로만으로는 확 와닿질 않네 저는. 정말 말씀하신 대로 이 세 명칭이 그렇게 차이를 두는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정확한 그 견해인지는 모르겠지만은 네. 양약의 네. 입장에서 그 전통 한약을 모르겠습니다. 그 좀 약간 그래도 자기네들이 우월하다는 네. 그런 의미를 부여한 건지. 그럴 수도 아무튼 있겠네요. 그 한약을 이런 식으로 아마 표현했던 것 같아요. 건강 기능식품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서 그 큰 병원에서 이제 수술을 받거나 기타 그 치료를 할 때 그 이런 한약이나 이런 건강 보조식품이나 이런 거를 먹지 마라 이런 식으로 할 때 그 한약도 이런 뉘앙스로 좀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은데 요새는 어떻게 얘기하는지 모르겠네. 네. 최근에 보니까 그 병원이죠. 양방병원에서 그 처방하는 약재들을 이렇게 보니까 한약으로 구성되어 있는 약들이 이제 많이 생겨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전에는 보면은 이제 한약 그 재료 한두 가지 넣고 나머지는 이제 다른 거 곁다리를 이렇게 넣어서 했는데 최근에는 그 약 구성이 아주 전체적으로 다 한약으로 그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거를 그 양방병원에서 처방을 내고 있더라고. 네. 그렇군요. 근데 이거는 오래된 얘기지만은 한 수년 전까지는 그 양방 측에서 한약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그런 시각을 국민들에게 이렇게 널리 홍보를 했었죠. 그래서 한약을 먹으면 간에 안 좋다 이런 식으로 해서 유명하신 내과 선생님께서 이제 한약에 대한 그런 부정적인 그 홍보를 전국 병의원 로비에다 이렇게 붙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아마 했던 것 같은데 저는 건강기능식품, 건강보조식품 이렇게 구분하는 이런 과정에 그 한약도 좀 이런 과정을 좀 거쳤다고 생각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저는 이해하기로는 워낙 기업체에서 이런 식품을 만드는 기업체에서 과대 광고를 많이 하니까 소비자들이 생각하기에 이거 거의 약 같다, 약효가 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맹목적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약간 구분을 해두는데 저도 찾아보기 전까지는 이게 어떤 구분인지는 잘 몰랐거든요. 파는 사람들 그리고 좀 더 관심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구별이 있는 거구나. 그런 정도의 느낌으로 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약은 아무나 막 팔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그래서 그렇게 그 한약 재료를 그렇게 폄하하는 과정에서 양약으로 치면은 아스피린이나
뭐 기타 뭐 고지혈증약이면 고지혈증약 이런 식으로 그 특정적인 그런 약 재료들이 대중화가 됐거든요. 순식간에. 네. 양약 쪽의 그 관점에서 볼 때는 분명한 그 치료약인데 네. 이것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대중화가 돼버렸죠. 근데 이제 뭐 저희들이 지금 지난 시간부터 다루는 이 글루타치온도 이제 그 뭐 항암 치료라든가 피부 쪽으로 네. 이렇게 이제 일부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아마 뭐 지금 그 서양의학에서 그 사용하고 있는 그런 뭐 현미경적인 아니면 유전자적인 그런 추적을 통해서 임상 그걸 통해서 자료가 많이 쌓이면 나중에는 이제 뭐 여기서 말씀하신 뭐 건강 기능식품 이거를 또 뛰어넘어서 나중에 또 뭐 약으로까지도 등극할 수도 있겠죠. 그렇겠네요. 그 지금 좀 애매모호한 그런 위상을 갖고 있는 그런 시점인데 이게 이제 이렇게 해서 그냥 끝날 건지 끝날 건지 아니면 또 뭐 또 자리매김을 할 건지 그거는 뭐 모르죠. 네. 근데 뭐 이게 어떤 자본의 그 이익에 따라서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으니까 뭐 어떻게 예측은 못 하겠네요. 최근에 그 서울 아산병원에서 이제 발표한 내용이 뭐가 있냐면 2021년 그러니까 이제 한 3년 됐네요. 그죠? 3년 전부터 자기네 병원에 등록된 폐암 환자가 한 3천여 명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진료를 받은 분들이 한 1,000여 명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계속 밀려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지금 왜 이러는지 알고 계시죠? 지금 그렇죠. 그렇죠. 의료 대란이라고 하죠. 의료 대란. 네네. 이것도 보면은 뭐 제가 어쨌든 뭐 의료 상담 방송을 하는데 이런 부분을 뭐 굳이 뭐 애써 외면하는 건 아니지만 아까 말씀하신 뭐 그 건강기능식품이나 보조식품이나 아니면 그 한약이 그 폄하돼서 그냥 건강보조식품으로 이렇게 일반인들한테 그렇게 홍보가 되던 시절이 있었던 것처럼 이런 일들은 결국은 자본의 이익에 따라서 이렇게 변하는 거거든요. 변하는 건데 지금 의료 대란도 사실은 따지고 보면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병원 자본가라든가 그 사보험사들의 그 이익이 지금 이를 어떻게 보면은 뒤에서 조장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는데 병원 자본이나 그 사보험사들의 공통점이 뭐죠? 우리나라, 특히 우리나라에 한해서 주도하는 데가 누구죠? 대기업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뭐 이 재벌이라는 그 단어가 적합한지 모르겠는데 무슨 말씀이냐면 재벌이라는 거는 이렇게 가령 뭐 대학병원을 갖고 있고 한편에서는 그 보험사를 갖고 있다 하면은 만약에 병원의 이익이 떨어져도 보험사 쪽에서 대신 그 이익을 취할 수가 있고 만약에 보험사 쪽의 이익이 떨어지면 그 병원 쪽에서 이익을 더 취할 수 있는 그런 안전판이라고 하나요? 그거를 뭐 문어발식으로 진짜 여러 개 가지고 있을수록 이거를 우리가 뭐 재벌이라고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사실은 뭐 지금 의료 제도에 있어서 그 우리나라 그 건강보험 제도가 전 세계적으로 사실은 유례없는 제도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많은 혜택을 받으면서 적은 돈으로 이런 거는 뭐 미국에서도 부러워할 정도로 한국의 K 의료에 대해서는 인정을 많이 해주는 편이죠. 보험 이 부분도 그렇고요. 온 국민들을 다 참가시키고 그죠? 비용을 이제 객출하는 데 있어서 온 국민들을 다 참가시키고 또 차별 없이 또 혜택을 다 주는 거죠, 그죠? 그런데
그 의료 수가로는 사실은 그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거대해진 의료 시장의 그 이익을 맞추기가 아마 힘든가 봅니다. 네. 저희 환자분들 중에도 그 암 환자분들, 네. 암 환자분들이 이제 뭐 대학병원에 이렇게 갔다 오시고 나서 하시는 말씀은 너무 혼란스럽다. 지금 네. 대학병원들이 뭐 환자들은 많고 그 제대로 된 진료도 못하고 특히 암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좀 신속하게 결정을 내리고 뭐 수술을 할 거면 빨리 신속하게 수술하고 이게 네네. 중요하다고 제가 전번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그러니까요. 그 세포 분열이 우리가 이렇게 가시적으로 아니면 뭐 나노 현미경 쪽으로 이렇게 체크가 됐을 때는 네. 상당한 시간이 지난 거고 또한 이게 이제 앞으로 그 분열하는 데 있어서는 진짜 뭐 가속도가 붙는다고 할까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을 다투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뭐 전공의들이 거의 뭐 병원에 없다시피 하니까 그렇죠. 그 스텝이나 과장분들 네. 이런 분들이 뭐 지금 돌려막기식으로 아마 진짜 어떻게 보면 어거지식으로 한다 그럴까요? 요즘엔 보도도 안 나오니까 모르겠어요. 네. 안 나오죠. 지금 그래서 일단 환자들이 네. 1차적인 피해를 당하는 거고요. 그렇죠? 이러다 보니까 그동안 우리 그 대형 병원들이 어떻게 유지를 할 수 있었는지가 드러났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전공의들이죠. 말하자면 전공의들의 이제 저임금. 네. 저임금으로 어떻게 보면은 유지가 됐다는 거지. 뭐 물론 뭐 전공의 말고 기타 이제 의료인들 네. 포함해서 그런 건데, 물론 뭐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하기 힘든 전 국민 그 의료보험제도를 이렇게 실시하는 데 있어서는 뭐 의사들도 그렇고 간호사들도 아니면 뭐 경영진도 그렇고 네. 다 그리고 환자분들 포함해서 모두가 조금씩은 손해를 본다는 그런 전제하에 이게 아마 운영될 수 있다고 보는데, 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그 호흡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우리 네. 글루타치온의 그 효과 중에 항산화 효과가 아주 가장 큰 부분인데 그 말씀에 그 도움을 위해서 호흡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질병이 우리 몸에 스며드는 뭐 몸이면 몸 아니면 마음이면 마음, 정신이면 정신에 스며드는 그 찰나에 네. 사실 우리 인간 개개인들은 자신만의 호흡을 놓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의료 대란도 말하자면 우리의 그 의료 제도가 돌아가는 그 호흡, 그 리듬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게 지금 리듬이 사실은 깨진 거거든요. 그리고 호흡을 놓쳤고.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수습이 되든 우리 인체가 호흡을 놓쳤을 때 질병이 자라나듯이 제가 볼 때는 아마 이 의료제도, 뭐 건강보험제도는 건강보험제도, 여기에도 아마 크나큰 아마 상처가 저는 남을 거라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호흡을 할 때 호흡을 안 놓치는 방법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호흡을 들이쉬고 내쉬고 할 때 네. 그냥 들이쉬고 내쉬는 게 아니라 내가 호흡을 하고 있구나. 길게 하고 있구나. 짧게 하고 있구나. 지금 들이마시고 있구나. 내쉬고 있구나. 그리고 이 단계가 지나면 온몸으로 호흡을 하는 방법을 익히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네. 내가 지금 온몸으로, 그러니까 피부에 있는 그 모공, 기공, 그러니까 숨이 드나들 수 있는 그 곳으로 내가 숨을 지금 전체적으로 들여 마시고 있다. 그 다음에 온몸으로 숨을 내쉬고 있다. 이렇게 계속 알아차리는 게 나중에 큰 병이 어느덧 내 몸에 들어와 있구나, 그런 상황에 안 갈 수 있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그 지금 의료대란 상황처럼
우리의 그 호흡도 보면은 아주 급격해질 때 소위 말하면 우리가 호흡을 놓친다는 얘기거든요. 왜 급격해지는 거냐면 나의 그랬던 마음 상태에 끌려가다 보니까 말 그대로 그 마음 상태에 따라서 호흡이 과격해지는 거거든요. 거기에 끌려가는 거지. 끌려가면서 내 몸에 어떤 장기라든가 이런 거에 손상이 올 수도 있고, 그다음에 내 기억이라든가 아니면 의식 같은데 크나큰 상처나 아니면은 어떤 회피 기능 같은 게 스며들 수 있겠죠. 전번 시간에도 이제 말씀드렸지만은 이 호흡을 일단 1차 호흡과 2차 호흡으로 저는 이렇게 구분하고 싶은데요. 그 2차 호흡이라는 뭐냐면은 이 과호흡, 과다하게 하는 호흡을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감각적 쾌락에 대해서는 이제 지난번에도 우리 그 PD 선생님이 아주 명쾌하게 아주 대답을 하셨는데 자, 그 감각적 쾌락이라는 게 다름 아니라 우리의 그 오감, 오감으로 느끼는 우리의 그 신체적인 반응이나 그 정신이나 마음의 반응을 이제 어떤 통로에서 느끼는 그런 반응을 이제 말하는 거다 이렇게 했는데, 이거를 이제 그 신경학적 소견으로 볼 때는 그 말초신경에 좀 가깝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때 생기는 그런 감각적 쾌락의 결과는 곧 우리한테 이제 번뇌를 이제 불러일으킬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새로운 번뇌가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은 기존에 우리가 그 알아왔던 그런 어떤 번뇌가 더 커지는 그런 과정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내가 심장 쪽에서 그런 어떤 마음의 그 고통이나 어떤 그런 거를 맛봤는데 이것이 뭐 다른 장기로 예를 들면 뭐 비위라든가 아니면 뭐 갑상선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이제 번뇌가 이제 옮겨갈 수도 있는, 이거가 말하자면 이제 우리가 암 같은 경우에 뭐 위암이 생겼는데 그다음에 뭐 대장으로 옮겨갔다든지, 대장에 암이 생겼는데 폐에 암이 전이가 됐다든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글루타치온이 항산화 기능이 있다고 하고 또 그것이 그 항암 치료에 보조, 아까 말씀드린 거기에 기준으로 하면 이제 보조 그 기능으로 지금 이용이 되고 있거든요. 해서 이거 암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말씀을 이제 덧붙이는 거고요. 그 앞으로 드릴 말씀은 이제 그 암을 기준으로 해서 제가 이제 이것저것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숨을 쉴 때 이 2차 호흡, 이 감각적 쾌락에 의한 이런 어떤 과호흡, 이 호흡을 한다는 거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숨이 몰쳐 있는 것도 생길 수가 있고, 그죠? 몰쳐 있다는 거는 뭉쳤다는 그렇죠. 거예요. 그거를 이제 우리가 여기 과산화,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싶고요. 물쳐 있는 만큼 또 비어 있는 것도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그 의료 대란이라든가 아니면 뭐 그런 어떤 의료의 그 수급과 공급, 수요와 공급 이런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이게 몰쳐 있는 곳이 있고 비어 있는 곳이 있거든요. 그게 뭐 최근에 뭐 소아과, 산부인과, 외과, 뭐 흉부외과 이런 거를 필수과라 그러던가, 필수 의료, 필수 의료라고 하죠. 그쪽은 지금 비어 있으니, 그렇죠. 그런 거를 보태기 위해서 우리가 의료 인력을 늘려야 된다. 이런 지금 논리를 펴고 있잖아, 그죠? 뭐 그 자세한 거는 거기에 대한 뭐 자세한 거는 제가 이 방송에서 얘기할 건 없지만은 어쨌든 이렇게 몰쳐 있는 곳이 있으면은 비어 있는 곳이 있을 수밖에 없다. 사실은 뭐 서울 수도권으로 다 집중이 돼 있어서 교통도 좋아서 지방 의료는 거의 다 이제 무너지고 또 서울만 몰쳐 있는 그런 상태가 오랫동안 지속됐잖아요.
저는 이제 주로 수도권 쪽에서 지금까지 이제 의사 생활을 거의 한 것 같은데, 네. 제가 이 세종에 내려온 지는 사실 이제 한 3년 좀 넘었는데, 느낀 거는 진짜 이거를 저는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네. 의료 인력들이 좀 편중돼 있구나. 그런 걸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그 의료 인력을 늘린다고 한들 네. 의사들이 세종에 오겠습니까? 그죠? 제가 볼 때는. 네. 지금 다른 이유 때문에 지금 수도권으로 몰리고 있는 거 아닌가요? 네. 그죠? 그 다음에 의료 인력을 늘린다고 지금 그 소아과나 그 산부인과의 그 지원자들이 늘어나겠습니까? 절대 안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럼요. 네, 제가 의대생들하고 좀 친해서 얘기를 했는데 거의 대부분 앞으로 네. 피부과는 차릴 거예요. 생각이 있었던 사람들도 전공의가 안 되겠다고 그런 그렇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네네. 이렇게 그 감각적 쾌락, 그러니까 그 말초신경이라든지 이런 어떤 과호흡의 그런 주범이죠. 네. 이런 그 환경을 조장할 수 있는 거는 이렇게 정신적인 거나 이렇게 마음적인 것도 있지만은 그 물질적으로 볼 때는 그 우리가 먹는 음식들, 뭐 농수산물이죠. 그죠? 말하자면. 네. 그다음에 의약품도 사실은 여기에 관여가 됩니다. 그 정신과 약을 드시는 분들을 보면은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은 자, 우울증 약을 먹어서 우울증이 좀 감소가 돼. 하지만은 당신은 점점 그 우울증이라는 그 세계에서 갇히게 된다. 네. 벗어나지 못할 수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가령 뭐 당뇨 약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고혈압 약도 마찬가지고 그 약을 드시면서 그거를 통제는 할 수 있는데 거기에 갇히게 된다. 갇히게 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은 거기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원래의 나로 돌아가면 되는데 원래의 나는 사실은 당뇨도 없었고 고혈압도 없었고 그죠? 네. 암도 없었잖아. 글로 돌아가면 되는데 돌아가지 못할 수밖에 없다. 환경에 갇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얼마 전에 유행했던 코비드 그 코로나 바이러스 네. 그 상황도 마찬가지고요. 이분이 그 글루타치온에 대한 어떤 정보, 그다음에 네. 자기의 그 신체의 안녕을 위해서 이거를 내가 과연 먹어야 될 것이냐 이런 어떤 그 고민에 빠졌잖아, 그죠? 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 감각적 쾌락의 이 기로에 서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 새로운 번뇌가 또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또 몰두하다 보면은 말씀하신 대로 뭐 그 대기업에서 오랫동안 광고를 하다 보면은 그게 진짜 그 치료약인 줄 일반 사람들이 그 뭐 믿듯이 네. 글루타치온도 점점점 여기에 빠지다 보면은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글루타치온도 유행하다가 그냥 시중에서는 유행하다 그냥 사라질 수도 있고 네. 그 물론 이제 항암 치료에 있어서는 아마 이거는 꽤 오랫동안 아마 지속이 될 겁니다. 네. 될 건데 이제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 거냐면 이제 우리의 이 오감을 통한 이런 어떤 뭐 감각적 쾌락이라든지 이런 그 정보라든지 이런 거는 이것저것 그러니까 입체적으로 여기저기서 뭐라 하죠? 그 스테레오라 하죠. 스테레오적으로 이렇게 주입이 되다 보면은 네. 우리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거기에 빠져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꼭 이거를 먹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거를 먹음으로써 내 몸에 뭐 이러저러한 것이 좋아진다. 이렇게 네. 의식을 이제 심어주는 거예요. 말하자면 의식을 심어주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심어진 의식일 뿐이고 그러니까 이 분이 만약에 그걸 드셨을 때 과연 그 생각하는 그런 효과만 줄지 아니면 어떤 부작용을 줄지는 그건 모르는 일이죠. 네. 네네. 그러면은 그 태아가 태반으로 그 모친에게 그 착상을 하고 그때는 이제 모친의 호흡을 빌어서 이렇게 이제 2차 호흡을 하고 그렇게 되는데 그 전에는 본인만의 호흡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를 저는 이제 1차 호흡 아니면 뭐 원시 호흡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이거를 우리 신경학적으로 얘기하면 아마 중추신경 쪽에 좀 더 가깝지 않겠나. 그리고 이거는 우리의 2차 호흡이 감각적 쾌락에 의한 그런 지배를 받는다고 하면 이 원시 호흡이나 1차 호흡은 태생적으로 생명의 그 성립 조건인 그 어떤 무명, 이게 이제 크게 좌우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무명이라는 거는 더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거는 어떤 선택적 분별을 말하는 겁니다. 선택적 분별이라는 건데, 말하자면은 지금 뭐 의료제도에 있어서도 의사수를 늘려야 된다는 측과, 네. 그다음에 이거는 의사수의 문제가 아니고 어떤 뭐 다른 그 보험제도라든가 이런 거 아니면은 뭐 의료법이라든가 이런 거의 문제다, 이렇게 서로 다르게 주장할 수 있죠. 그죠? 네. 우리는 이거를 무명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떤 선택적 분별을 한다는 건데, 암 환자들 같은 경우는 그 에너지를 산소에서 얻는 게 아니고 대개는 이제 포도당 쪽에서 이제 얻는다고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이제 정상세포는 이제 산소 호흡을 원하지만 그 암 환자들은 이제 포도당 쪽 호흡을 이제로 간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건데요. 암세포가 더 빨아들이는 게 그렇죠. 포도당이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기법을 이용하는 또 치료법도 있는데요. 네. 어쨌든 아까 2차 호흡할 때 과호흡이 일어날 때 그 산소가 이제 몰쳐 있는 곳, 비어 있는 곳으로 이렇게 나누고 싶다. 원래는 다 이제 균일하게 이제 퍼져 있을 텐데, 네. 그 어떤 인간의 그 탐욕이라든지 아니면 성냄이라든지 이런 그 과호흡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바탕에 있어서 그 산소라든가 호흡이 몰쳐 있는 곳이 있고 아니면 이것이 비어 있는 곳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 암세포에 있어서는 이 비어 있는 쪽에 가깝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네. 이게 뭐 1차적으로 몰쳐 있는 곳 때문에 비어 있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암세포의 그 어떤 탐욕이나 어떤 성냄 이런 거에 의해서 말하자면은 발이 빠른 거죠. 네. 발이 빠른 거야. 그러니까 그 근육이라든가 이런 건 아직 약한데 의욕만 빠르다는 얘기죠. 네.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 나누겠는데요. 오늘 항암에 대한 내용과 또 호흡을 연결시켜서 말씀드렸습니다. 더 구체적인 내용 다음 시간에 이어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세종경희한방병원 김명식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FM 98.9MHz 세종 FM 라디오 상담실 함께 하셨습니다. 라디오 상담실은 언제나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종 FM 홈페이지 sfm.kr 프로그램 참여 게시판 이용해 주시고요. 유튜브 세종 FM 채널에도 방송 후에 올라가니까요. 꼭 찾아오셔서 상담 질문과 청취 소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세종 FM 라디오 상담실 지금까지 진행의 김보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I could build a mansion that is higher than the trees. I could have all the gifts I want and never ask please. I could fly to Paris, it's at my beck and call. Why do I